안녕하세요. 시애틀의 한인생활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델타 변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워싱턴주 보건국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작년과 올해에 걸친 워싱턴주의 코비드 케이스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몇 달 동안 계속 최고점을 찍었다가 좀 수그러지는 기세를 보였던 환자 수가 불행히도 7월 말부터 8월 내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성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델타 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종이 발생합니다. 초기 코비드-19에서 변종이 나올 때마다 WHO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데요. 미국 내에서 우려되는 변종에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인 알파, 남아프리카발 변이인 베타, 브라질발 변이인 감마, 그리고 인도발 변이인 델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려되는 변이 4가지가 워싱턴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초기의 코비드-19 종류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2배 이상 더 쉽게 전염됩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1000배 이상 더 배출하며 더 긴 기간 동안 감염성을 지닙니다. 비교해보자면 수두, 치킨팍스라고 하지요. 수두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지, 그리고 감염된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둘 다 그렇다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양쪽 다 감염된 경우 모두 전염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 코비드-19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만일 백신 접종자가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통 질환이 경미하게 지나가고 심각하지 않으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자에게도 델타 변이가 감염 가능해짐에 따라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DC에 의하면 현재 부스터샷, 정확히는 추가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면역 부전 환자뿐입니다. 영어로는 immunocompromised라고 합니다. 이들은 면역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하여 2회 접종으로 동일한 수준의 면역력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2번째 접종 후 최소 28일이 지난 후에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중등도에서 중증의 면역 부전 환자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추가 접종의 적절성에 관해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편 미국 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8월 18일에 일반인에 관한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초기 백종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의 보호력이 감소하게 되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의 경우에는 현재 FDA에서 안정성 및 효용성 평가가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것이 승인되고 그 결과에 따라 CDC 권고사항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후에 9월 20일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2번째 접종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도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여 데이터가 더 모이는 대로 추후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CDC에서는 전파 수준이 상당함 또는 높음인 지역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또는 연방이나 주 정부 등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 모든 카운티의 전파 수준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와 학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2세 미만 아이들 대상의 백신 접종 가능일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현재 임상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화이자의 12세 미만 대상 백신이 승인되기를 바라며 모더나도 그 후 머지않아 승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개학을 한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대면 수업을 풀타임으로 진행해야만 하며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복귀를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 워싱턴주 주정부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주에서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2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어른이 도움과 감독하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킹카운티 통계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보다 코비드-19 감염률이 15배나 높습니다. 또한 코비드-19 관련 입원 환자 및 사망자의 94%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표는 8월 30일 현재의 워싱턴주 백신 접종률을 보여줍니다. 전체 인구, 16세 이상, 12세 이상 나이별로, 그리고 접종 횟수가 1회인지 접종을 마쳤는지에 따른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이 전체 접종을 마친 비율은 64.5%입니다.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킹 카운티와 스노우미쉬 카운티의 경우 이 숫자는 조금 올라가서 각각 76.2%, 65.4%인데요. 여기에서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건강하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비드-19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리라고 예측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불행히도 델타 변이 등 전염력이 높은 변이들이 계속 생기면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 학생 및 학생 가족에게 바이러스 노출 위험 또한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실외와 비교했을 때 실내에서는 사람들의 밀도 증가, 공기질 저하 등으로 인해 전염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백신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가능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완료해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백신 물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백신은 무료이며 의료보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는 화이자를, 18세 이상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약이 필요 없으며 가까운 약국, 클리닉 및 공중보건센터 등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첫 접종 장소와 다른 장소에 가셔도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모더나 또는 화이자 접종을 하실 수 있으며 첫 접종 시에 받은 접종 카드를 지참하여 동일한 종류의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워싱턴주 보건국, 킹카운티, CDC 웹사이트에서 한글로 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함께 노력하여 팬데믹을 조속히 끝낼 수 있기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